오늘은 며느리 생일입니다. 며느리인 소은이가 26이 됩니다. 저는 미역을 샀습니다. 케이크도 샀습니다. 아들 집으로 갑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이 지나 마침내 아들 부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소은의 목소리입니다. 나란다. 생일 축하하러 왔어. 문이 열립니다. 소은이 나옵니다. 잠옷 차림입니다. 오후 2시인데도. 어머니 오셨어요? 응, 생일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습니다. 벗어둔 채 아무렇게나 거실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위에 배달 용기가 쌓여 있습니다. 치킨 박스, 피자 상자, 중국 음식 그릇, 일회용 젓가락들. 저는 말없이 봤습니다. 소파에 과자 봉지가 구겨져 있습니다. 바닥엔 먼지가 쌓였습니다. 소은아, 집이 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네. 치울 거예요. 소은이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봤습니다. 설거지가 가득합니다. 사흘은 묵은 것 같습니다. 물기 마른 그릇에 음식물이 딱딱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료수가 가득합니다. 배달 음식 남은 것들. 반찬통을 열어봅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한 달 전에 지났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식탁을 봅니다. 국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국물이 굳어 있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은아. 거실로 나갑니다. 소은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집안이 너무 어질러졌구나. 아, 바빠서요. 소은이 하품을 합니다. 바빠?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습니다. 집에 있잖니. 뭐가 바빠? 요리 못하니까 시켜 먹어요. 다들 그래요. 소은이 눈을 들어 저를 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청소도 귀찮고요. 한 달에 한 번 업체 불러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서연이는? 유치원 갔어요. 밥은 뭘 먹여? 배달 음식이요. 애들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소은아, 이건. 어머니. 소은이 일어섭니다. 저를 똑바로 봅니다. 저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살림이요. 애 키우는 것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요즘은 다 이래요. 어머니 세대랑 달라요. 소은은 다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갑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옛날 사람이라서. 요새 애들은 저한테 그러더군요. 꼰대라고. 요즘은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33년 교사 생활로 압니다. 무너지는 집은 늘 그렇습니다.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쌓인 쓰레기, 썩은 음식, 먼지 쌓인 바닥. 그 속에서 아이가 자랍니다. 서연이가 자랍니다. 불쌍한 것. 손녀 얼굴이 떠오릅니다. 6살. 맑은 눈동자. 하지만 매일 배달 음식만 먹습니다. 엄마는 핸드폰만 봅니다. 집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소은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오늘 퇴근하는데요. 도연이 숨을 고릅니다. 골목 어귀에서 소은이를 봤어요. 응. 남자랑 있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 네. 양복 입은 남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소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둘이 웃으면서 차에 탔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확실히 봤니? 네. 분명히 소은이었어요. 집에 와서는 뭐래? 친구 생일이라 저녁 먹었대요.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입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도연이 울먹입니다. 도연아. 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단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소은이가. 들어. 지금 감정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을 꺼냅니다. 내일 엄마 집으로 와. 같이 정리하자.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입니다. 도연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앉아. 거실 소파를 가리킵니다. 도연이가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알아. 계속 생각나요. 소은이가 그 남자랑. 도연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 지금부터 중요해. 가방에서 공책을 꺼냅니다. 펜도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기록장이야. 도연이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저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을 모으는 거야. 어떻게요? 소은이가 나가는 시간, 옷차림, 귀가시가. 새 페이지를 펼칩니다. 다 기록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만으로 돼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블랙박스 확인해. 언제 어디 갔는지 다 나와. 블랙박스요? 응. 그리고 카드 내역도 확인해.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도 필요해. 그건 어떻게요? 앱이 있어. 부부면 설치할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이거요. 오늘 밤 소은이 자면 설치해. 도연이 화면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 제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감정으로 따지면 오히려 내가 다쳐. 하지만 도연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말 들어. 증거 없이 싸우면 이기지 못해. 소은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모르지. 저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만약 진짜라면요? 그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땐 내가 선택해야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엄마가 있어. 혼자 아니야.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눈물을 닦습니다. 할게요. 다 할게요. 잘 생각했어. 저는 공책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매일 기록해. 네. 그리고 엄마한테 보고해. 매일. 알겠습니다. 도연이가 일어섭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따라갑니다. 도연아. 네, 엄마. 울지 마. 지금부턴 냉정해야 해.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실은 숨어도 사라지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잡아내면 돼. 네,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이 어둡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됐어. 제 가슴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33년 교사 생활. 수많은 문제를 봤습니다. 학생들의 고민, 부모들의 갈등. 늘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의 외도.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공책을 펼칩니다. 제목을 적습니다. 소원 행적 기록. 그 아래 항목을 적습니다. 1. 외출 시간 및 복장. 2. 귀가 시간. 3. 통화 내용. 4. 카드 사용 내역. 5. 차량 이동 경로. 6. 기타 특이사항. 또박또박 적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은 없습니다. 의심도 지났습니다. 남은 건 냉정한 판단뿐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아들을 지키겠다는, 손녀를 구하겠다는.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갑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오릅니다. 낯선 남자가 떠오릅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감정으론 안 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냉정해야 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만 쉽니다. 고요히, 깊이, 내일을 준비하며, 긴 싸움을 준비하며, 조용히, 단단하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이가 앱을 설치했습니다. 소은의 핸드폰에. 밤에 몰래. 그날 저녁 소은이 말했답니다. 오늘 친구 만나요. 화장을 진하게 했답니다. 향수를 뿌렸답니다. 도연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갔어요. 위치 확인해봐. 지금 봐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엄마 집 앞으로 와. 같이 가자. 네, 엄마. 30분 후. 도연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어디야? 아직 움직이고 있어요. 도연이 핸드폰을 봅니다. 빨간 점이 지도 위를 움직입니다. 따라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녁 도로는 막힙니다. 신호등마다 멈춥니다. 멈췄어요. 도연이 말합니다. 어디? 도심 외곽이요. 핸드폰 화면을 봅니다. 모텔 거리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가자. 40분이 걸렸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입니다. 모텔 간판들입니다. 저기예요. 도연이 가리킵니다. 빨간 점이 멈춰 있는 곳. 차를 세웁니다.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 블랙박스 확인했지? 네, 켜져 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저녁 8시 30분.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회색 SUV가 옵니다. 천천히 모텔 앞에 섭니다. 차문이 열립니다. 소은이 내립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립니다. 키가 큽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둘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모텔 간판 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눈으로 봐도 믿고 싶지 않다.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이 핸들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제 입을 막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도연아. 제 목소리도 떨립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사진 찍어. 네? 지금 찍어. 모텔 건물 차 번호판 다. 도연이 핸드폰을 듭니다. 손이 떨리지만 찍습니다. 모텔 간판. 회색 SUV. 번호판. 다 찍었습니다. 이제 기다려. 얼마나요? 나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차들, 모두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텔 입구만 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가끔 어깨가 떨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말없이. 10시가 넘었습니다. 모텔 문이 열립니다. 소은과 남자가 나옵니다. 둘은 웃고 있습니다. 남자가 소은을 안습니다. 키스를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도연이 신음합니다. 참아. 사진 찍어. 도연이 핸드폰을 듭니다. 찍습니다. 연속으로. 남자는 차에 탔습니다. 소은도 조수석에 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따라갈까요? 아니.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와. 정리해야지. 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외도 현장 목격 -6월 15일. 적습니다. 장소 모텔. 시간 오후 8시 45분 입실, 오후 10시 20분 퇴실. 동행자 30대 추정 남성. 회색 SUV. 번호판 거. 행동 손잡고 입실. 퇴실 후 포옹 및 키스. 또박또박 적습니다. 사진 엄마한테 보내. 네. 도연이 핸드폰을 조작합니다.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사진들을 확인합니다. 선명합니다. 모두 증거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집에 가서 빼올게요. 그래. USB에 저장해. 날짜별로.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 도연이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치. 모텔 3곳. 같은 남자. 모두 저장했습니다. 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모텔 결제. 식당 결제.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 프린트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작은 것으로. 도연이 집 거실에 놓았습니다. 선반 밑에. 소은이 자주 통화하는 곳입니다. 이틀 후. 녹음이 되었습니다. 소은의 목소리입니다. 어제 그 모텔 방 좋았죠? 웃음소리. 당신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다음 주엔 우리 둘만 여행 가자. 남자 목소리입니다. 좋아요. 제주도 갈까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컴퓨터에.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저는 정리했습니다. 파일 하나에. 외도 정황일지 27건. 모텔 출입 블랙박스 영상 3건. 통화 녹취 2건. 식당 숙박 결제 내역 6건. 사진 15장. 모두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한 윤정희입니다. 네, 앉으세요. 변호사가 맞이합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서류 묶음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에 USB를 꽂습니다. 파일들을 엽니다. 하나씩 확인합니다. 영상을 봅니다. 녹음을 듣습니다. 서류를 넘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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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이 정도면. 변호사가 감탄하듯 말합니다. 법정에서 확실히 이깁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완벽합니다. 위자료는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요? 당연히 아버지 쪽으로 갈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 준비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웃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처음 봅니다. 교사 생활이 길었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록하는 게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시네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할 수 있어.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길 수 있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충격도 가라앉습니다. 남은 건 냉정함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손녀를 구할 수 있다는,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차들이 달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합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엄마야. 네, 엄마. 변호사 만나고 왔어. 어떻게 됐어요? 이긴대. 침묵이 흐릅니다. 정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응. 확실히 이긴대.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네, 엄마. 재판 준비해야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받았습니다. 온몸으로. 이젠 밥 말고 진실을 쌌어.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둘 거야. 정의를, 진실을, 아들의 미래를.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 얼굴엔 미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제가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해낼 것이라는 것을. 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앞서 걷습니다. 맞은편에 소은이 앉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입니다. 그녀도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저는 소은을 봤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돌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은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사랑이 식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외출은 자유로운 인간관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소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뻔뻔하구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일어섭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를 건넵니다. 서기가 받아 컴퓨터에 꽂습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모텔 CCTV입니다. 소은과 남자가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시간이 표시됩니다. 오후 8시 45분. 다시 나옵니다. 오후 10시 20분. 법정이 술렁입니다. 소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스피커로 울려 퍼집니다. 어제 그 모텔 방 좋았죠? 소은의 목소리입니다. 또렷합니다. 당신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남자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엔 우리 둘만 여행 가자. 좋아요. 제주도 갈까요?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말이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합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소은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모텔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세 차례. 모두 같은 남자와 함께.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서류가 화면에 뜹니다. 모텔 결제, 식당 결제, 날짜와 시간이 일치합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깁니다.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사진도 봅니다. 영상도 다시 봅니다. 피고 측 변호인. 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론 있습니까? 소은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없습니다. 앉았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더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듭니다. 피고의 명백한 불륜이 인정됩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칩니다. 당.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흘렀습니다. 조용히.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입니다. 옆에서 도연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응. 이겼어. 저도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밝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연이 말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이제 어떻게 해요? 너랑 서연이가 잘 살면 되지.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살림도 육아도.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건물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차들이 달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